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무의식을 해독하는 심리탐정 조작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진짜 웃음을 지으셨나요? 혹시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장 상사에게 혹은 무례한 고객의 요구에 직면했을 때 속으로는 화가 끓어오르지만 겉으로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미소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짓고 있는 표정이 어딘가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 파일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탐정님, 오늘 의뢰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임계점을 돌파했어요. 의뢰인은 7년차 서비스직 우수사원 김지연 씨, 3년 연속 친절 직원상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미소의 소유자였지만 며칠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과 마비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신체적 이상은 전혀 없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원인 불명의 마비라. 훌륭한 겉모습이 오히려 내면에 독이 된 전형적인 케이스군요. 외과학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우리가 찾는 단서가 있을 겁니다. 브레니, 지연 씨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뇌가 어떤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지 그 가짜 미소의 기원부터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듀셴은 사람의 웃음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짜 기쁨을 느낄 때 알륜근, 즉 눈둘레의 근육과 대관골근인 광대뼈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킵니다. 이것이 영혼이 담긴 진짜 미소, 바로 듀셴 미소입니다. 이 미소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진짜 행복한 감정만이 눈가의 주름을 자발적으로 접히게 만들죠. 맞습니다, 탐정님. 반면 의지에 의해 입꼬리만 억지로 끌어올린 미소를 비디셴 미소라고 합니다. 눈가의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오직 대관골근만 인위적으로 조작한 상태죠. 뇌의 운동 피질이 강제로 명령을 내려 근육을 당기는 기계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비뒤셴 미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페남 미소죠. 이 용어의 기원을 찾으려면 1960년대 항공업계의 황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항공사였던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 일명 페남은 승무원들에게 아주 가혹한 감정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항상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친절을 베풀어야 했고, 그 상징이 바로 입꼬리를 올린 채 고정된 승무원들의 미소였습니다. 탐정님,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록실드가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델타 항공 승무원들의 교육 과정을 관찰하면서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역사상 처음으로 정립했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감정을 연기하는 행위 말입니다. 혹실드의 연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단순히 표정만 짓는 표면 연기를 넘어 스스로 진짜 기쁘고 친절하다고 믿게 만드는 내면 연기까지 강요당했습니다. 진상 승객이 폭언을 쏟아내도 저 손님은 비행 공포증 때문에 저러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지. 라며 자신의 인지체계를 강제로 왜곡해야만 했죠. 이것이 바로 지연 씨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자, 브레니, 지연 씨의 뇌신경망 스캔 결과를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 페남 미소가 뇌에 어떤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네, 탐정님. 스캔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지연 씨가 고객의 무례한 행동에 직면할 때 뇌의 변연계에 위치한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위협이다, 불쾌하다, 분노하라.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그 순간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안 돼, 웃어.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지. 감정을 느끼는 뇌와 표정을 통제하는 뇌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는 거군요. 극심한 인지 부조화 상태입니다. 속으로는 울고 분노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이 불일치는 뇌에게는 생명의 위협과도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쉴 새 없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혈관을 타고 흐르면 뇌해마 세포가 파괴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수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지연 씨의 뇌는 지금 행복을 느끼는 화학적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마코토 나츠메는 이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른바 가면성 우울증의 일종이죠. 우리는 지금 지연 씨의 무의식 속 깊은 곳, 감정의 쓰레기장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 이곳을 좀 보세요. 탐정님, 조심하세요. 억압된 감정들이 괴물의 형태로 뭉쳐 있습니다. 분노, 슬픔, 수치심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무의식 안에 갇혀 부패해버렸어요. 저 거대한 괴물이 바로 지연 씨가 수년간 삼켜온 진짜 감정들입니다. 웃음을 강요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자아를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나와 진짜 감정을 느끼는 나를 철저히 단절시킨 거죠. 혹실드는 이를 자아소외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끔찍한 해리 현상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기 부정은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교감신경은 항상 흥분 상태로 폭주하고 부교감신경은 기능을 멈춥니다. 그 결과가 바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타난 과호흡과 신체 마비 증상이었던 겁니다. 몸이 뇌에게 살려달라고, 더 이상은 연기할 수 없다고 전원을 강제로 차단해버린 셧다운 상태입니다. 지연 씨,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당신. 억지로 웃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이렇게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페남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미소는 서비스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진실한 교감을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탐정님, 무의식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거대한 스마일 가면이 억압된 감정 괴물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저 가면이 완전히 얼굴에 들러붙으면 지연 씨는 영원히 감정마비 상태인 중증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해요. 지연 씨, 제 목소리 들립니까? 당신이 친절해야 한다는 그 강박. 회사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슬픔을 부정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울어야 인간의 뇌는 정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 감정은 위험을 알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알람 시스템입니다. 이 알람을 억지로 끄고 고장난 미소 버튼만 누르는 것은 불이 난 집에서 화재 경보기를 부수고 억지로 자장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때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지연 씨의 뇌는 지금 그 에너지를 자신을 갉아먹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저 가면을 부숴야 합니다. 지연 씨,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스러운 진짜 얼굴을 직면할 때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을 담보로 미소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항상 옳습니다. 탐정님, 무의식 속 억압의 괴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전전두엽의 과부하가 풀리면서 편도체가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요. 치유의 첫걸음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연 씨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마주하고 수용하는 순간 자율신경계는 마법처럼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제 막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 심박수를 늦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군요. 지연 씨의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진짜 얼굴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씌워져 있던 흉측한 스마일 가면이 금이 가더니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지연 씨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의식 수사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처방전은 명확합니다. 첫째, 감정의 계기판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 위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다고 차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불쾌함, 짜증, 분노를 느낄 때 속으로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라고 명확히 언어화하십시오. 뇌과학적으로 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감정의 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벗는 순간 직장에서 요구했던 모든 감정 규칙도 함께 옷장에 걸어두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편안한 무표정을 지어보세요. 광대뼈 근육에 휴식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페남 항공사가 1991년에 파산하며
그 강요된 미소의 시대도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대는 변했습니다. 억지 웃음은 더 이상 최고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건강, 당신의 온전한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웃지 마십시오. 무표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정당한 방패입니다. 의뢰인 지연 씨가 병원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네요.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파동이 평온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슬퍼할 줄 알아야 진짜 기쁨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가짜 미소의 감옥에서 탈출한 그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그녀의 얼굴에 진짜 영혼이 담긴 뒤셴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질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 날씨는 어땠나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마음의 날씨를 맑음으로 조작했다면 오늘 밤은 당신 내면에 내리는 비를 묵묵히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무의식을 해독하는 심리탐정 조작가 그리고 브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표정이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음 사건 파일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의 마음을 훔쳐봤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죠. 저는 당신의 숨겨진 다른 고민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 제가 도와드릴까요? 댓글로 고민이나 상담받고 싶은 내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